돈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 경찰이 불송치하는 진짜 이유 공개. 안녕하십니까? 32년 9개월 동안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온 형사전문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 사기 사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만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돈을 안 갚는데 왜 사기죄가 안 된다는 건가요? 라는 물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사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와 실무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분석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브리핑. 일상적인 금전 거래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서 돈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으니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하고 경찰서로 향합니다. 하지만 실무상 고소된 사기 사건 중 상당수가 혐의 없음이나 단순 민사 사안으로 분류되어 종결되곤 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지점은 단순히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했는가가 아닙니다. 빌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즉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지게 됩니다. 만약 빌릴 때는 갚을 의지가 있었으나 이후 사업 실패 등 사정 변경으로 못 갚게 된 것이라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검찰 수사관의 시선. 저는 검찰 수사관으로 32년 9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기 피의자들을 대면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것은 피의자의 당시 재산 상태와 돈의 사용처였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수사관의 시선에서 볼 때 돈 안 갚았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라는 말은 냉혹하지만 사실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의 내용이 단순히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는 수준에 그치면 이를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압박용 고소로 의심하곤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 즉 용도 사기나 변제 능력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사건을 접했을 때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논리적인 정황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실무 통찰. 검찰 실무를 하며 체득한 사기죄 고소의 핵심 노하우는 바로 객관적 정황의 데이터화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수사 동력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첫째, 돈을 빌릴 당시 피의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미 빚이 수억 원이었거나 여러 사람에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면 이는 변제 능력에 대한 기망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둘째, 돈의 용도가 거짓이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급하다며 빌려간 돈을 주식 투자나 도박에 사용했다면 이는 용도 사기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십시오. 수익이 확정적으로 나온다거나 담보가 확실하다는 등의 거짓말이 담긴 증거가 있어야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검찰 실무 기재례를 분석해보면 단순히 피해 사실을 나열하는 것보다 범죄 구성 요건에 맞는 증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수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초기 대응과 정황 정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 큐 앤 더 코너. 큐.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사기죄가 안 되나요? A. 피의자가 자백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은 범행 전후의 피의자 재력, 환경, 범행 경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차용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거나 수입이 없었다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돈의 사용처를 거짓말한 경우도 사기인가요? A. 네, 이를 용도 사기라고 합니다. 만약 용도를 속이지 않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실제 사용처가 말한 것과 다르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큐. 경찰이 민사사안이라며 고소장을 반려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A.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 강조하지 말고 빌릴 당시 피의자가 한 구체적인 거짓말과 그 당시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형사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법리적인 설득이 필요합니다. 5. 마지막 한마디. 돈을 잃은 슬픔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괴로움이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말합니다. 32년 9개월의 검찰 수사 경험을 통해 쌓인 통찰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독일, 호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의 금전 문제로 소가리를 하고 계시는 재외국민 여러분도 많으실 줄 압니다. 저는 재외국민 조력 경험 문구를 통해 약속드린 바와 같이 거리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법적 절차는 차갑고 딱딱해 보이지만 올바른 길을 안다면 결코 넘지 못할 산이 아닙니다. 따뜻한 격려와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